안녕하세요. 노동법인사무소 공정의 문명한 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융권에 재직하시는 재직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험회사 리스크관리팀에 2년째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노무사께서 저한테 금융권 취업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 여기 나와줄 수 있냐, 그래서 저한테 선뜻 요청을 줘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나오게 됐고요. 보통 금융권을 생각하면은 보험회사, 증권회사, 뭐 은행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보험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보험회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이제 보험을 설계사분께서 파시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이제 현장 영업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품들을 관리하고 자산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 백오피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보험회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리스크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에 대해서 유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지표를 정해요. 이 지표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먼저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대비책을 세워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 같은 때에는 저희가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책을 세우는 부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보험회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원래 사실 마케팅을 먼저 준비했었거든요. 전공 경영학과면서 마케팅을 준비했었는데, 마케팅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하고 그럴 일이 많잖아요. 제가 비전공으로 컴퓨터공학을 했어요. 4학년 때. 경영이랑 뭐 컴퓨터공학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코딩도 접할 수 있게 되고 뭐 데이터도 좀 다룰 수 있는 경험을 쌓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요새는 컴공이랑 코딩이 되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입사했을 때 그 당시에는 살짝 경영에서 컴공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가설을 쓰고 어디 직무를 지원할 때는 보험회사다 보니까 계리랑 리스크 같은 직군을 뽑았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계리 쪽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리스크 쪽만 보고 지원을 한 건데, 여기 공고에는 이제 컴퓨터 코딩 가능한 사람을 우대한다고 써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스펙도 여기에 써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보험회사에 지원했었습니다. 혹시 회사를 입사하셨을 때 채용 절차 같은 건 어떻게 되셨나요? 좀 평이했는데요. 일단 자소서를 써서 이제 붙으면 인적성을 보고, 또 인적성을 붙으면은 이제 면접을 갑니다. 근데 면접은 저희가 이제 발표 면접, 토론 면접, 직무 면접, 이제 임원 면접, 이렇게 4종류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면접들 준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도 다 처음 준비해보는 유형들의 면접이었는데요. 일단은 기업 분석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기업 분석을 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 많은데, 예를 들어 제가 보험회사니까 보험업계 트렌드나 이제 현재 이슈되는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지원한 회사는 이 업계에서 어떤 위치인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해하고 내재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금융권 취업 트렌드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요새 사실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새 뭐 디지털 전환이다 뭐다 해서 뭐 점포수가 또 줄어들고 자동화 기기로 대체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뽑는 인원 점점 줄어들고 공채도 폐지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금융권 전망은 이제 디지털 쪽으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회사만 해도 디지털 직군을 되게 많이 뽑고 있고요. 저가 아까 스펙으로 컴공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저는 컴공이지만 지원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뭐 디지털 지식이나 디지털 경험, 이런 관련 경험들만 있어도 이 디지털적 업무 능력을 조금 어필해서 장점으로 어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하기 전과 네. 후로 보았을 때 회사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셨나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금융권이고 보험회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인텔리맨 같은 걸 저는 떠올렸었는데, 이제 막상 와보니까 저 되게 보통 자유롭게 입고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 캐주얼 뭐 좀 자유롭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도 좀 딱딱하지 않고 정말 저보다 더 활발한 사람도 있고 진중한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전엔 딱딱하게만 생각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아주 유연한 조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 팁 같은 게 있나요? 면접 때 제일 중요한 게 센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센스랑 눈치. 그래서 보통 면접관들이 끝나고 이제 더 할 말 있으면은 이제 더 말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잘 살펴야 되는 게 이제 지금 면접 끝날 건데 너네 혹시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근데 이때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살짝 면접 분위기를 봤어요. 면접관 분위기를. 근데 면접관 분들이 다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언제 끝나?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서류 뒤적고 계시고. 그때 7명이 같이 들어갔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살짝 긴 마지막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지막 순서였는데 저는 진짜 이 말을 했었어요. 아, 저는 진짜 짧게 하겠다. 뭐 면접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그때 면접관들 분위기에 따라서 면접관이 좋아할 수 있는 대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면접관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포인트다. 네, 근데 그걸 파악하는 거는 이제 오롯이 센스나 눈치 등 지원자님의 역량이죠. 금융권에 잘 맞는 사람이 또 따로 있나요? 뭐 저희가 금융권 하면 떠오르는 게 숫자, 돈 이런 거. 그래서 숫자나 통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막 숫자만 보고 막 항상 컴퓨터만 그러진 않거든요. 사람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도 잘하는 사람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직업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네, 저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스크 관리팀에서 다양한 리스크를 다뤄요. 자산 쪽 리스크도 다루고 부채 쪽 리스크도 다루고, 그래서 한 팀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영역의 업무를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요새는 이제 재테크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사람들이 모두 이제 금융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금융권 회사에 종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관련 소식도 접할 수 있게 되어서 이런 점이 저는 참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업계 특성인지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점도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권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가 보네요. 네, 저는 이제 생명보험회사에 재직 중인데요. 생명보험회사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자체가 주기가 되게 길잖아요.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사망할 때까지 그걸 라이프 사이클로 갖고 있는 상품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호흡이 좀 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금융권 회사들의 워라밸은 어떤 건가요? 워라밸 궁금하죠. 워라밸. 워라밸 중요하죠. 또 워라밸. 제 회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뭐 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또 다르고 이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지켜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지켜주면 언제 퇴근하시죠? 한 6시 5분? 5분은 뭔가요? 5분은 그 양심적으로 6시부터 퇴근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제가 해야 할 일만 잘 한다면 워라밸은 지켜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종사자라고 하면 굉장히 연봉도 높고 처우도 괜찮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도 좀 그런 편인가요? 네, 비교적 그런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마케팅도 준비했었고 이제 다른 직무들도 준비했었던 저로서는 이제 금융권에서 받는 연봉이 업계 내에서는 모르겠지만 다른 업계랑 비교해봤을 때는 이제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현재 금융권 재직자이신데 금융권 회사에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떠오르는 건 첫 번째로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금융권이라고 이거 꼭 자격증이 꼭 필요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뭐 경제를 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해, 이런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내가 더 잘 배워나갈 수 있다, 그래서 공채를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이제 더 잘 배울 수 있다, 앞으로 잘 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다른 시각으로 봐보려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융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다른 시각이 이제 여러 근거로 논리적으로 만약 풀어진다면은 이제 면접을 보실 때 면접관에게 정말 매력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업탐방TV 금융권 편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주실 거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